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10집 중에 매집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특히 60대 넘으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요. 자녀들 추가하고 배우자 먼저 보내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시게 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월세도 혼자 내야 하고 전기세, 가스비도 혼자 내야 하고 밥 한 끼 해먹으려 해도 재료값이 만만치 않죠. 같은 돈으로 살림하려면 여럿이 사는 게 훨씬 유리한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는 자녀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사시는데도 서류상으로 자녀 소득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혼자 사시는데 생활은 빠듯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문턱이 높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실제 생활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든 없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면 도와주겠다는 방향으로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에 달라진 1인 가구 지원 제도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어떤 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생겼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혜택이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0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약 40%입니다. 100가구가 있으면 40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한참 낮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고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이런 이유로 혼자 남으시는 경우가 많죠. 혼자 사신다는 건 단순히 가족 구성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소득도 다르고 지출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 왜 1인 가구가 복지에서 불리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복지제도가 전부 가구 단위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양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죠. 실제로는 자녀한테 연락도 잘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생활은 빠듯한데 도움은 못 받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 살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월세는 혼자 내야 하고 전기세, 가스비도 혼자 부담해야 하고 식비도 혼자 쓰면 재료값이 더 비쌉니다. 여럿이 살 때는 나눠 쓸 수 있는 비용들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더 힘든 거죠. 정부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가 아니라 기준을 바꾸고 구조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현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자체를 손본 거예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실제 생활 여건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기존 기준을 조정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많이 늘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듣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현금 지원이에요.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분들한테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이 월 80만 원 내외예요. 지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0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생계급여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그 금액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 받고 계시면 기준선이 8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일부는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벌고 있어도 생활이 빠듯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2026년부터는 1인 가구의 생활비 구조를 반영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건 월세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특히 크잖아요. 월세를 혼자 다 내야 하니까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아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소형 주택이든 주거 형태 제한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 살면 안 된다 하는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거기서 사시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지방은 월 20만 원 전후로 지원됩니다. 이 돈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 거랑 안 나가는 거랑은 생활에서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받는다고 주거급여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기준에 맞으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집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실제 거주 상황이나 임대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 집이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고 월세로 다른 데 사시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이건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나이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프면 더 막막합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참는 경우도 많고요. 의료급여는 외래 진료든 입원이든 검사든 수술이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대폭 줄여줍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나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줘요. 특히 1인 가구 고령층이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한테 접근성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의료급여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의료 지원과 돌봄 지원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됐어요. 병원 다니시면서 집에서 도움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의료 서비스랑 생활 돌봄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통합 지원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네 번째로 생활비 직접 경감 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 지출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식생활 지원이 있어요. 농식품 바우처나 식생활 바우처라고 하는데 식료품 살 때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줍니다. 혼자 사시면 밥 챙겨 드시기 힘들잖아요. 이 바우처로 신선한 식재료나 가공식품을 사실 수 있어요.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난방비랑 냉방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겨울에 보일러 돌리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 가스비가 장난 아니게 나오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 바우처 받으시면 그런 걱정 덜 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교통비나 이동 지원 같은 게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우처는 현금은 아니지만 필수 지출을 대신 처리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현금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받으시면 그만큼 생활비가 절약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좀 다른 각도의 지원입니다. 바로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정책이에요. 혼자 사시면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이나 고립감도 큰 문제잖아요. 말할 사람도 없고 아파도 챙겨줄 사람 없으면 이런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 외로움 전담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기술을 활용한 방법도 있어요. AI 스피커나 비배면 감지 시스템 같은 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집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혼자 쓰러지셨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요. 물리적인 공간도 만들고 있어요.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소셜 다이닝이나 취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혼자 살아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원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청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고 그러면 담당 기관에서 심사해서 연계해줍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두면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신청했을 때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그때 다시 신청하면 돼요. 중요한 건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구조는 많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끊어버렸는데 이제는 실제 생활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일해서 돈 조금 번다고 해서 지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기준선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둘째, 연금 수령과 복지 수급이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으니까 생계급여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금 받으시면서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나 받는다고 다른 거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맞으면 여러 개 동시에 받으실 수 있어요. 넷째, 가족이 가끔 도와준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명절에 용돈 좀 받는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정책 차이가 큽니다. 서울이랑 지방이랑 기준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6년 1인 가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0%가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이 닿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구조를 고친 거죠.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 조정, 생활비 경감, 신청 구조 강화. 이 세 가지가 2026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이런 정보를 확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1인 가구 지원 제도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해서 외롭거나 힘들 필요 없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우리처럼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